자, 지금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에, 추석 때 또 어디 가족들과 잘 지냈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좀 이동하기가 좀 불편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추석 때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옛날 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전통 의식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길 바랍니다. 보통 여러분 나이대 되면은 가족들이 와서 뭐 그동안 공부가 어땠니, 뭐 취업을 하니 안 하니 이런 거 물어보면 조금 사실 가족들이 걱정스러워서 묻는 건데, 괜히 요새 학생들은 그걸 갖고 막 짜증도 내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가족이니까 그런 것도 물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 가정의 사랑입니다, 그게. 짜증 낼 일이 아니라 그런 관심을 두어서 고맙습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른들의 말씀도 듣고, 또 뭐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떳떳이 의견 교환도 해보고, 또 삼촌 뭐 또는 이모 고모 이런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충고도 들어보고 하는 것은 사실 좋은 겁니다. 그런 거 회피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아직도 조금 잠잠해지긴 했지만은 코로나19가 아직도 뭐 100명 이상씩 감염되고 있는데, 하여튼 조심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6장 종합원가 계산 할 거고요. 또 7장에 이제 뭐랄까 연산품 회계가 있어요. 연산품 회계. 이게 결합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까지 7장까지가 우리 지금 교재가 원가 관리회계죠. 그 7장까지가 뭐 원가 회계라고 할 수 있고, 8장부터는 관리회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가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실 종합원가 계산이에요. 물론 저 앞에서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걸 배웠죠. 또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라는 것도 배웠고, 특히 개별 원가 계산은 우리가 job order costing이라고 했죠. 어떤 주문 생산이나 아니면 한 번 작업지 시설에 의해서 건물을 짓는다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이행한다거나 도로를 공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원가 계산이 작업지 시설에 따라서 원가를 쭉 집적하면은 그것이 완성되지 않으면 제공품이고 완성되지 않으면 제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연속적인 생산 공정에서는 우리 공장, 일반적인 공장을 우리 생각해 보면 돼요. 공장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공장에서는 원료가 투입되면 계속 기계가 돌아가면서 저 마지막 출구에서는 제품이 막 떨어져 나오죠. 그죠? 물론 한 공장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공장이 여러 개를 돌아다니면서 심지어는요, 국내에서 일부 가공하고 그것을 중국으로 보내서 도색도 하고 조립도 하고, 또는 또 이것을 필리핀으로 보내서 추가 가공하고 이렇게 해서 국내 와서 마무리 짓는 그런 제품들도 있어요. 휴대폰 같은 게 그냥 그런 경우고, 우리나라 이제 주로 봉제 의류 메이커들도 대부분 봉제는 어디 가서 해오냐면은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서 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공 공정이 국내 어느 한 공장에서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 공장을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품종 다량 생산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형태에서는 종합원가 계산에 의해서 원가를 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이 뭐 턱서 내지 뭐 떨어진 게 아니라 제품의 생산 형태가 대량 생산하는 구조에 연속 생산하는 이런 공정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이런 종합원가 계산을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완성품 환산량 계산한다. 완성품 환산량,
저 앞에서도 한번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으라고요. 자, 그래서 또 단일 공정, 또 공정별, 공정 하나에서 아니면 한 공장에서도 공정 라인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아까 큰 경우에는 글로벌하게 국제 간에 돌아다니면서 제품을 완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종합원가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이제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다 보면은 불량품들이 있죠. 불량품들. 파손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공손이라고 하는 공손. 공손이 발생되면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검토를 할 겁니다. 자, 종합원가 계산의 우리가 이제 개별 원가 계산은 저 앞장 5장에서 배웠고요. 물론 활동기준 원가 계산은 종합원가 계산이나 개별 원가 계산의 양쪽에 다 적용되는 그 새로운 틀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활동기준 종합원가 계산이 있을 수 있고 활동기준 개별 원가 계산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제품의 생산 방식의 특징에 따라 구분하는데 이것을 종합원가 계산, 개별원가 계산. 개별원가 계산은 개별이라는 게 이거 자보도를 얘기해. 자보도 주문 생산 지시서 생산 주문에 따라서 그 개별적으로 원가를 다 짓게 하면은 원가 계산이 끝난다 이런 얘기고요. 종합원가 계산은 모든 원가를 종합해 가지고 여기에서 생산량 한 개당 원가가 얼마냐, 단위당 원가가 얼마냐 이런 것들을 계산한다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종합원가 계산은 어떻게 보면 제공품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제공품 계정이. 그럼 여기에 따라서 제공품 1, 제공품 2, 제공품 3. 이것이 제품이 되는 거죠. 제품 A, B, C.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원가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원가 계산 방법이 복잡하다 하면은 공장의 생산 구조가 복잡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종의 제품이 연속적으로 생산 프로세스를 통해 대량 생산되는 상황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식이다. 대부분 보통의 원가 대형 우리가 보통 그 상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런 공정에서 나오는 거죠. 각 제조부서나 공정별로 원가가 누적되어 제조 원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제조 원가 보고서는 저 앞에서도 봤었죠. 5장에서도. 즉 개별 원가 계산은 주문받은 각 작업별로 원가 계산을 하지만은 이거는 전체를 묶어서 하기 때문에 종합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연속적 생산 공정을 따르기 때문에 제품 1계단식은 구별하지 않는다. 개별은 뭐예요? 제품 하나 만드는 거죠. 각각. 그죠? 각각 다른 공정과 다른 원재료와 노동력이 투입돼서 만드는 것이고 종합원가 계산은 한 공장에서 연속적으로 다량의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체를 가지고 생산된 수량으로 나누면은 단위당 원가, 소위 단가라는 것이 계산되는 겁니다. 동일한 평균 원가가 제품 1단위에 할당해서 이게 단가라는 것이죠. 전형적인 업종은 정유, 석유화학, 타이어 제조, 제지, 보통의 전자제품, 전기제품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돼요. 큰 공장 플랜트 같은 거는 다 어디에? 개별 원가 계산. 그죠? 조선을 만들고 탱크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개별 원가 계산에 해당되겠지요. 자, 종합원가 계산의 프로세스 코스팅 시스템.
우리가 이제 개별 원가 계산은 뭐라 했죠? Job Order Costing System. 그죠? 자, 동일한 제품을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생산하는 제조 상황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다. 종업원가 계산의 기본 과정. 특정 기간 동안에 생산되는 산출물은 경제적 측면에서 각 단위가 동일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전제가. 무슨 로트 단위로 생산할 때는 로트를 생산하는 기간 동안에는 동일하겠죠. 그죠? 그러나 한 3개월 동안 이 제품 만들고 또 3개월 동안 딴 제품 만들고 이렇게 되면은 그 로트 단위로 종합원가 계산을 각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원가 계산도 또 세분화하면은 뭐 조별 이게 다양한 원가 계산 방법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체적인 것을 다 배울 수는 없죠. 그죠? 또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원가 회계나 관리 회계를 보다 충실히 하려면은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종합원가 계산, 원가 계산이라 원가 회계라는 책이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우리 교재보다 한 2배 이상 두꺼운 것들이 있습니다. 또 관리 회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4년제 대학에 편입한다거나 학사 과정을 이수할 경우에는 그런 공부까지도 좀 해야 됩니다, 사실. 종합원가 계산의 제품 원가의 산출. 요건 이제 단위당 제품 원가, 우리가 보통 단가 이런 말을 쓰죠. 요 말의 줄임말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에 총 제조 원가를 일정 기간 동안에 생산당 제품 수량을 가지고 나누면은 한 개당, 그러니까 제품 한 개의 제품 원가가, 생산 원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제품 한 개 단위로 봤을 때 제품의 취득 원가가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그 일반 상기업의 경우는 이렇게 생산된 제품을 사서 팔기 위해서 사갔다 할 때 이게 상품이 되는 겁니다. 상품. 그러니까 우리 개정 과목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의 상품이냐고 하는 거에 맞춰서 이름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TV를 하나라도 TV를 하나 사서 사무실에 놓고 이게 보려고 그런다. 그럼 이게 비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TV를 사서 팔려고 그래. 그러니까 TV 우리가 도매상을 하거나 아니면 TV 판매 전문점이에요. 그럼 TV를 사오면 이때는 상품이 되는 겁니다. 만드는 회사 측에서 TV를 만들어내면 이때 이거는 우리가 제품 이런 말을 써주는 거예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도 우리가 땅을 그 부동산 매매업자의 경우에는 땅이나 이런 건물 이런 것들이 부동산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돼요?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땅을 사면은 이거는 뭐예요? 토지가 돼서 고정자산이 되죠. 그죠? 고정자산. 건물이 되면은 고정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팔기 위해서 샀다. 어떤 목적으로 샀느냐, 취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회계학에서의 개정 과목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즉 커피를 한 잔 마셔도 종업원끼리 우리 그 사내에서 회의하면서 커피를 한 잔 마셨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복리후생비가 되는 거예요. 회의비나 또는 복리후생비. 그러나 거래처 고액하고 마셨다. 또는 거래 관계를 계약을 맺거나 상담하거나 하면서 마셨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접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마셨다는 게 요소가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자원을 지출했느냐에 따라서 개정 과목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개정 과목 같은 거 그냥 무작정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 뜻이 있는 겁니다. 뜻, 의미가, 의도. 자, 제품 원가 계산의 그 방법의 종류, 제품 종류에 따른 분류. 단일 제품 종합 원가 계산, 단일 종류 제품 생산 시 이용하고요. 조별 종합 원가 계산, 여러 종류의 제품을 생산 시 이용해. 자, 종합 원가 계산도 종류가 복잡한 게 있었다 그랬죠.
묶음 단위로 할 수도 있고, 또 연산품, 이것은 동일한 재료로 제품이 막 나오는데 그 동일한 재료로 동일한 공정을 통해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가공하는 방법이나 단계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연산품이랍니다. 연산품. 공정의 수에 따른 분류, 단일 공정 종합원가 계산. 공정수가 하나인 경우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 공정의 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이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원가를 이렇게 집계해서 계산한 다음에 제품별로 나눠준다는 개념은 똑같은데, 어떤 경우는 조 단위로 묶어서 계산하고, 어떤 경우는 뭐 공정별로 묶어서 계산하고, 뭐 이런 겁니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면 종합원가 계산의 종류가 많죠. 좀 쉬었다가.